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 아카데미 제 9강입니다. 제 강의로서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모든 노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보다 뭐 1, 2년, 2, 3년 더 높은 나라로 일본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거명이 되고 있지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지금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건강 수명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좀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명은 많이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의 지금 약 한 30% 내외 정도가 이제 돌아가실 때 암으로 사망을 할 정도로 암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이게 노년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좀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뭐 엄청나게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전체 의료비의 약 40%를 현재 어르신들이 써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약 16, 7%가 어르신인데 40%를 쓴다는 것은 사실 노인들은 본인 보험료를 별로 많이 내지 않고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질병, 뭐 암이라든지 뭐 이른바 4대 중증 질환이죠. 이런 질병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뭐 5%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어치를 이용해도 50만 원만 내면 병원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프면 병원에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한 자식들도 어르신들이 점점 몸이 불편해지면 어디 계셔요? 그러면 요양원에 계셔요. 그런데 왠지 불려오는 것 같고 어디 계셔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뭐 병원도 병원 나름인데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지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반 병원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데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치료받고 또 입원을 해서 뭐 불가피하게 보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단기간 있는 곳이지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숨 쉬기도 어려우면 그냥 뭐 산소호흡기를 쓰고 또 음식을 넘기기도 어려우면 우리가 흔히 콧줄을 한다 그러죠. 코에다가 통해서 음식을 이렇게 삽입하는 이런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살지만 더 이상 이제 연명 치료를 하는 수준의 치료는 과감하게 벗어나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연명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또 뭐 이렇게 특히 암과 같은 고통이 심한 질병의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관리하면서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호스피스와 같은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연명 의료에 대해서 사전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그런 의사를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즉 예를 들면 뭐
산소호흡기를 쓰고 또 무슨 뭐 이렇게 음식을 코로 삽입해 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장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장기 기증과 같은 것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즉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이른바 오복이 있었잖아요. 5가지의 복.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인데 수는 오래 살고 부는 부자로 살고 어,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거고 유호독이라는 것은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복 중에 저는 아주 상복이 유호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고종명, 죽을 때 좀 깨끗하게 죽는 것. 이게 중요한 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80대, 90대가 뭐 되거나 또 그 이전이라도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리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법이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거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는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파킨슨이 좀 있으셔가지고 집에서 점점점 이제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을 몇 해 하셨어요. 비교적 좀 만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텔레비전 이렇게 채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좋아하는 이렇게 뉴스도 보시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9명 이하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형으로 운영되는데 이제 점점점 상태가 나빠지니까 의료 인력이 좀 더 있는 곳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양시설로 모셨는데 마침 집 근처에 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요양시설이 생겨서 이제 그리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점자 상태가 좀 나빠지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의사가 담당 의사가 좀 가족들을 좀 보자 이런 연락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만 의사가 그냥 아주 예 이제 어르신이 연세도 있고 점점점 기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의료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만 그런 게요. 그건 이제 가족들이 의논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아버지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집으로 가자. 그렇게 집으로 가자. 근데 사실 그 병원에서 이렇게 더 이상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 집으로 가신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그거 어려운데요. 그러면 과거에 지냈던 요양시설로 가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집으로 가지 못하면 요양시설로 가시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시설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오시면 이제 뭐 더 이상 별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환영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만 의사도 요양병원에 옮기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또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손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설로 옮길지 사전에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 중환자실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중환자실로 모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병실을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의료비가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정도만 참 철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바로 산소호흡기 붙이고 그다음에 코에다가 뭐 이렇게 삽입하고 막 이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 죽을 때에는 그냥 내 숨을 내 스스로 쉬지 못하면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평소에 하셨어요. 평소에 하셨는데 이제 중환자실로 모시는 순간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이미
아버지 의사가 무시가 되어본 거죠. 그래서 마침 그 병원에 있는 이제 수 간호사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뭐 되게 뭐 얼마 정도나 지내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사람 나름이죠 하면서 어떤 분은요 그냥 뭐 며칠 안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요 몇 달 가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이게 이제 본인이 평소에 의사 표현을 해도 자신이 그 의사를 관철시킬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뭐 결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명 의료 결정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이제 서면으로 해서 이게 이제 좀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에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죽음을 이렇게 선택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 스위스가 그런다더나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른바 엔딩 파티라고 해서 가까운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뭐 포도주도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저세상에서 보자 하고 이제 가면 아마 이제 뭐 병원에서 처방한 뭐 약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 약 먹으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명은 제천인데 이걸 지 맘대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히 암과 같이 아주 심각한 고통을 주는 질병에 있거나 또 의사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젊어서 사전에 결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말기암 환자를 제가 한번 문병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아픈 것은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픈 것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주로 모르핀으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증만 완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호스피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과거에는 뭐 시름도 시름 앓다가 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뭐 연명 치료를 도입하면 수년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후가 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자신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좀 기록을 남기거나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각종 노하우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해서 뭐 도서관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본인이 어려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봤던 모습은 젊은 사람이 봤던 것하고는 다른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가족이나 조상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남기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틈틈이 가족들의 묘비를 묘비명이죠. 이렇게 비석에다 뭐라고 쓸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쓸 것인가도 썼죠. 이걸 이른바 이 자찬 묘비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뭐 태계 이황 선생은 기록에 의하면 근심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가운데 근심이 있었네. 조화를 타고
인생을 마치니 다시 또 무엇을 구하리요? 이런 매우 시적인 얘기를 아마 묘비 묘명의 남편은 모양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버나드 쇼라고. 이 양반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뭐 아주 비교적 코믹한 그런 묘비명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묘비명에 뭐라고 남길 것인지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과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배워서 남주는 사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사회복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또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를 열어가는 복지평론가 이용교, 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너무 깁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사회복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치는 배워서 남주는 사람. 우리는 흔히 배워서 남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사야말로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시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일생에서 사회복지사로 사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었고, 또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대학생을 가르치거나 또 현직 사회복지사를 가르치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시민이 자신의 복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찰하고 좀 더 삶을 윤택하게 사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런 걸 시도해 봤습니다. 제가 총 이제 9번의 강의를 하고, 마지막 강의는 이제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방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제가 이 강좌를 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